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는 딥러닝 기초예제를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프레팅 랭귀지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교양 과목 혹은 융합 과목으로 프로그래밍 입문이라던가 기타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서 파이썬의 기초, Reserved Word라고 하는 예약어 및 다양한 특정 예제의 맞춤형인 모듈 활용법 이 정도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클래스 개념이라던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한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인공지능 개론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특정 파트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제가 개인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공지능 개론에서 딥러닝 기초 예제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A, B, C, D, E, F, G, H, I 까지 9개의 초기값을 학습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초기값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 맨 상단에 import random이라고 하는 reserved word 파이썬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딥러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중에서도 수학에 관련된 math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파이썬 코드 상단에 import math라고 하는 reserved word를 써야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표현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이썬 예약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문법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때로는 반복문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 효과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문에서도 사용되는 다양한 지역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앞서 계속 제가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파이썬을 통해서 딥러닝 기초 예제를 구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에타라고 하는 개념의 학습률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비디오 중간 후반에 학습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학습률이 무엇인지 또한 파이썬 코드에서 에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률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라고 하는 새로운 부품이 있는데 이 새로운 부품이 가로폭과 세로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 부품은 실패에 해당되는지 성공에 해당되는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 A부터 F까지를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해서 저희가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략 100줄 미만의 코드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딥러닝 기초 예제를 구현을 하고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의 상단에는 math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또한 랜덤 안에 유니폼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듈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문법이 모듈하고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랜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확률 분포 함수부터 해서 다양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함수는 항상 가로가 열리고 닫기잖아요. 첫 번째 인자는 유니폼하게 시작되는 시작점 그리고 콤마 다음에 있는 숫자는 유니폼함 디스트리뷰션에서 엔딩 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andom.uniform -1부터 1이라고 하는 이 인스트럭션
인스트루먼트의 의미는 요 파이썬 코드 라인의 의미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어떤 랜덤한 값이든 유니폼한 가중치로 즉 랜덤하게 딱 선택이 돼가지고 A에게 할당이 되겠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는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 어사인먼트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유니폼한 어떤 랜덤한 값을 선택을 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B부터 I까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유니폼하게 선택된 밸류 값이 각각의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제 뒤에서 에타라고 하는 학습류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처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라인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함수가 define이라고 하는 def, reserved word, 파이썬 예약어와 함께 definition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함은 x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이 x가 시그모이드 공식 즉 시그모이드 공식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라고 했고 요것을 정리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대로 코드상에 표현한 게 시그모드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1 플러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이때 익스포넨셜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랜덤 점 유니폼처럼 매스 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규칙성 있는 표현이 등장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 첫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시그모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가지고 와서 x라고 하는 인자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딥러닝을 이용한 기초 예제에서 파이썬 전체 코드 중에서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앞서 보이는 시그모이드 실제 이퀘이션 식을 그대로 파이썬에 표현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에서 다음 라인은 데이터와 라벨즈입니다. 둘 다 리스트라고 하는 파이썬 문법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딥러닝 기초예제에서 표현하고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는 부품별로 가로폭과 세로폭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부품별로 가로폭과 세로폭을 그대로 표현해서 저장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라벨즈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기대값을 그대로 쭉 표현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딥러닝 기초예제를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도 역시 필요로 한 모듈 그리고 사용자 정의함수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데이터 스트럭처에 잘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 그리고 라벨즈라고 하는 사용자 생성 리스트를 정의를 해서 코드를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타라고 하는 학습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딥러닝 기초 예제와는 다르게 드디어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머신 러닝, 딥러닝 할 때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이 반복이 될 텐데요. 그때 과연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왜 학습률이 등장을 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파이썬 코드상에서 에타라고 하는 걸 한번 직접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난 주차에 회귀 분석이라던가 다중회귀 분석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반복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복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적당한 값에서 출발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조금씩 값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반복법도 역시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반복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반복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한다면 처음에는 A라고 하는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값은 왼쪽에 있는 회색 점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 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마치 신처럼 정답을 딱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A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랜덤점 유니폼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A를 define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A를 미분한 값,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 기울기를 코드상에서는 D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코드를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DA, 그쵸? A를 미분한 값, B를 미분한 값부터 시작해서 I를 미분한 값을 처음에 0.0이라고 하는 실수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점 요 DA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요 업데이트를 하는 규칙은 다음 페이지에서 수학 공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처음에 반복법을 통해서 A를 적당한 값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미분한 값 DA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울기, 즉 미분한 값이 양수라면 정답은 좌측에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울기가 음수라면 정답은 우측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에 대한 기울기 DA가 양수인 경우에는 A의 값이 에타 곱하기 A에 대한 기울기만큼 작아지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A에 대한 기울기 DA가 음수인 경우는 A의 값이 에타 곱하기 A에 대한 기울기만큼 커지도록 해야 점점점 랜덤한 값에서 정답을 향해서 반복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요런 개념을 만약에 파이썬 구현을 통해서 코드화를 시키고 컴퓨터에게 반복을 시킨다면 앞서 설명드린 정답을 향해서 점점점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을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에타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기울기 DA를 얼마나 고려해서 값을 수정할지를 나타내는 양수로 결론은 학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수정을 하면 정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 너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에타라고 하는 학습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하는 그 다음 next A 값으로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랜덤한 위치로부터 정답을 향해서 점점점 업데이트를 해 가야 될 텐데요. 만약에 랜덤한 값이 기울기가 음수여가지고 정답으로부터 왼쪽에 있다면 에타라고 하는 값에 미분한 값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랜덤한 A 값이 오른쪽에 있어서 기울기가 양수를 의미할 때에는 점점점 이 기울기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왼쪽으로 정답을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한 번에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에타를 0.0001 혹은 0.00001 이런 식으로 점점점 천천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A 값을 정답을 향해서 업데이트를 반복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큰 랜덤 점프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고 점점점 천천히 학습을 시킴으로써 랜덤한 값에서 정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에타라고 하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필요로 하고 파이썬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에타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고 이 에타라고 하는 값은 앞서 설명드린 매우 작은 값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점 A부터
i까지 업데이트를 해가는 그런 효과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에타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기울기 da를 얼마나 고려해서 값을 수정할지를 나타내는 양수로 쉽게 간단히 표현해서 학습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에 대한 기울기 da가 양수인 경우는 a의 값을 에타 곱하기 a에 대한 기울기만큼 작아져야지 정답을 향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a에 대한 기울기 d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플러스로 변화되기 때문에 a의 값이 에타 곱하기 a에 대한 만큼 기울기만큼 커지기 때문에 랜덤한 위치 왼쪽부터 정답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반복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 a라고 하는 값이 저희 코드에서는 포문이 레인지가 1000번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a가 1부터 결국에 요 a subscript n이라고 하는 게 1000번까지 고려가 되면서 a가 조금씩 학습을 하면서 1000번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반복법이라고 하는 거는 몇십 개의 수치로부터 값 하나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주차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반복법 중에서도 미분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값을 천천히 갱신해 나가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차의 총합을 미분하는 개념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Z, 캐피탈 Z, 그리고 Z를 미분한 DZ를 고려해서 저희는 역전파법을 차분차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Z를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다면 요런 DZ의 G 값을 고려하고 시그모이드 Z1 그리고 1- 시그모이드 Z1이라고 하는 DZ1을 구할 수 있고요. 요 DZ1이라고 하면 오차를 Z1으로 미분한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저희가 오차를 Z로 미분한 DZ를 알고 있다면 요것을 바탕으로 DZ1을 유도할 수가 있고 역시 DZ2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DZ1을 바탕으로 DA를 구할 수 있고 또 B를 구할 수 있고 C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D2를 바탕으로 D를 구할 수 있고 D2를 또 DF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DZ를 바탕으로 해서 DG와 DH와 DI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에 제가 딥러닝 기초 및 기초 예제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파이썬 코드 네스티드 반복문 안에 넣게 되면 결국에 최종 학습률과 바탕으로 저희가 원하는 A, B, C, D, E, F, G, H, I 까지의 값을 이런 식으로 파이썬 출력문 구조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앞서 설명드린 오차를 Z로 미분한 요 DZ는 어떻게 하면 small lowercase z와 capital Z의 차이의 2배가 되는지 간단히 유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테이블이 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small z라고 하는 실측값과 그 다음에 대문자 캐피탈 Z라고 하는 기대값입니다. 따라서 실제와 기대값을 뺀 것을 오차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오차의 형태를 제곱한 게 오차의 제곱입니다. 이런 오차의 제곱을 Z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 2 곱하기 스몰 z 마이너스 캐피탈 Z가 되겠죠. 결과 앞서 설명드렸던
dz는 2 곱하기 z-z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론값을 저희가 파이썬 코드에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역전파법을 바탕으로 저희는 원하는 모든 변수들을 갱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나온 최종 A, B, C, D, E, F, G, H, I 의 값은 파이썬 쉘에서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random.uniform에서 -1부터 1까지 랜덤한 값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F5를 누르면서 매번 출력되는 이 결과값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zvalue라고 하는 0으로 초기화된 리스트를 고려를 했고, 거의 아주 큰 수만큼, 거의 뭐 100만 번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그 z값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가고, 그 반복한 만큼 다시 나눠줌으로써 평균 파이널 z value를 노란색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구해 봤는데요. 이 결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품 A, B, C, D, E, F의 실제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처음에 A, B 부품은 기대값과 거의 유사하게 마이너스 값이고, C하고 D 제품 같은 경우는 기대값과 유사하게 파지티브, 즉 플러스 쪽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F 같은 경우는 역시 네거티브, 마이너스 값이 돌릴 때마다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기대값과 유사한 실제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짠 파이썬 코드 및 딥러닝 기반의 기초 예제는 타당하고, 저희가 학습시킨 반복의 횟수라던가 학습률의 밸류도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각 부품에 대한 예측값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공한 것만 0보다 큰 파지티브 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딥러닝 모델과 파이썬 구현은 리즈너블하고 타당한 모델임이 밝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화, 도식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앞서 저희가 A, B, C, D, E, F에 대해서 각각의 부품의 X와 Y축에 해당되는 점이 있고, 첫 번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실패, 밑에는 성공. 또 두 번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성공과 실패로 나뉠 때 결국에 성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부품들이 파지티브 밸류가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새로운 부품 G에 대해서는 가로폭이 12이고 세로폭이 13이기 때문에 성공 분야 에어리어의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존의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샘플 부품 G에 대해서 가로폭과 세로폭이 주어졌을 때 이 부품이 과연 성공 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실패 분류에 되는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 딥러닝의 기초, 딥러닝 수식, 딥러닝 그림, 또한 딥러닝 기초를 통한 파이썬 구현 코드를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 강의를 마쳤고요.